안녕하세요. 오토 GPT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GPT-4가 나온 지 불과 이제 한 달 남짓 되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토 GPT가 사실은 그 안에 나왔습니다. 바로 3주 전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사실 크게 인지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나왔다는 소식은 들으셨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봐왔던 인공지능의 좀 더 진보된 형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설치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굳이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웹 기반으로 우리가 이 에이전트 GPT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게 그럼 인공지능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토 GPT가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 천천히 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명령어가 이제 오토 GPT를 실행하게 하는 명령어인데요.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실행을 하면은 경고를 띄워줘요. 컨티뉴어스 모드라고 하는데 오토 GPT가 챗 GPT의 이제 차세대 모델인 셈인데요. 컨티뉴어스 모드라는 것은 내가 이제 프롬프트 같은 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챗 GPT가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생각하고 혹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거죠. 그런 모드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이 어떤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사용했던 어떤 분이 이런 컨티뉴어스 모드 명령을 했는데 챗 GPT가 막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어떤 은행 계좌라든지 그런 비번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산 증식을 위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AI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컨티뉴어스 모드가 추천되지 않는다라는 경고를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용자가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무를 부여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에 어떤 최고의 컨텐츠를 찾아서 기획을 해줘라라는 어떤 그런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를 찾아라, 어떤 사이트에 가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와라, 정보를 가져왔으면 그거를 정리해줘라, 정리가 다 되었으면 실행을 멈춰라 같은 어떤 그런 목표의 명령점을 정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정해주고 나서 컨티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Y를 하게 되면 이제 비서한테 명령을 주는 것이죠. 기존에 챗 GPT가 나왔을 때도 비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진보된 오토 GPT 같은 경우가 정말로 진정한 비서가 된 느낌이 드네요. 계속 한번 보실게요. 보면 이렇게 계속 과정을 밟아갑니다. 추론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계획도 짜고 이유 같은 것도 이제 분석을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페이지들을 분석을 합니다. 네, 계속 반복을 하죠. 네. 제가 이제 설치하고 이런 화면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해 드리기 때문에 이 데모 화면으로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오토 GPT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오토 GPT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git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3.10 이상 버전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는 그런데 아마 업데이트 되면서 또 최소 버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셨던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CMD 화면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요거 가지고 설치를 할 건데 행여나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VS 코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 볼게요. 이 화면입니다. 네, 요걸 깔아 주시면은 좀 더 보기 좋고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어서 이걸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안 깐다 하시더라도 메모장에서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요거까지 깔아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도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깔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깔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로를 다 없애주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git 클론을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서 코드 복사를 해줍니다. 코드 복사 해준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토 GPT가 설치가 됩니다. 네, 굉장히 빠르죠.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한번 폴더에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보면은 오토 GPT가 금방 깔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만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CMD 창에서 아까 그 오토 GPT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C 드라이브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폴더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폴더에서 하나 문구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pip install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requirement 그 다음에 txt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바로 빨리 설치가 되었는데요. 폴더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이 문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 안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메모장을 통해서 수정을 해줘도 되지만 아까 VS 코드를 깐 이유가 있었죠. 네,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CMD 창을 꺼가지고 좀 화면이 다른데요. 네, 이 디렉토리에서 이 상태에서 자, 이걸 명령해주면 됩니다. 자, 코드 한 칸 띄고 점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VS 코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트러스트 해주고요. 자, 여기서 바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꿀 건데요. 네, 여기서 이거를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오토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AI API 키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발급받는 과정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짧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픈AI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타티드 누르게 되면 로그인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네, 구글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개인 계정에 들어가서 API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API 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사용량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량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번 생성한 거는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기존 게 어디 연결된 게 없다고 하면 없애 주셔가지고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생성된 API 키의 사용 정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비용 발생 여부를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18가 주어져서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GPT-4 사용량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설정에 있어서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 GPT 사용하면서 이 정도 발생을 해봤습니다. 짧게 사용했는데 상당히 비용이 좀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한 번 정도는 어떤 건가 경험을 해보는 정도로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API 키를 노출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사용하지 않아도 누군가 사용을 하게 돼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결제 정보 카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오토 GPT가 돌아간다는 사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픈AI 키를 받아서 입력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파인콘의 API 키가 필요하고 파인콘의 인바이러먼트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파인콘을 가입해서 얻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내용만 보여드리면요. 파인콘 사이트고요. 이게 API 키이고 이게 인바이러먼트 정보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따로 적어두시면 나중에 설치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이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 파인콘을 하는 이유는요,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 사항인데 구글 API 키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구글 API 키하고 커스텀 서치 엔진 ID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걸 얻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필요한 이유는 최신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인데 굳이 설치 안 하셔도 괜찮고요. 설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TTS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11labs라는 이제 TTS 제공 업체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API 키를 가져오게 되면 음성으로 오토 GP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은 또 설치해야 될 공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API 키 등등 정보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고쳐줘야 됩니다. 여기서 리네임을 통해서 뒤에 템플릿 부분을 없애고요. 자, env만 남게 해서 엔터를 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눌러줘야 되겠죠. 파일 부분에 들어가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네, 저장이 되면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행하려면 아까 이 cmd 창이 있었죠. 여기서 이걸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제 파이썬을 입력해주고 -m 그 다음에 auto gpt로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면 python script main py라고 해서 그렇게 명령어를 내리는 것도 있는데 그 명령어는 9버전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utoGPT한테 원하는 거를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AutoGPT가 목표 설정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막 이제 이름도 자기가 정하고 역할도 부여하고 자,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한 걸 알 수가 있죠. 네, 혼자 막 이제 생각 중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사용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여기서 이제 액션하고 어떤 다음 단계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없는 걸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어주면 그거에 대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만 다시 한번 뭐 보여드릴 게 있어서 N을 눌러서 정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GPT-3 only를 쳐주셔야지 비용 발생이 덜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치게 되면은 4 모델을 하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게 되고 만약에 GPT-4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끈 거고요. 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명령 내렸던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번 임무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N으로 누르게 되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서한테 명령하고 싶은 부분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고궁 여행자라는 그런 임무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나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AutoGPT가 목표를 세우고 있죠. 네, 이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생각과 추론, 그런 계획, 아니면 또 자신의 어떤 계획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다음 스텝은 계획에 관한 것이겠죠. y 뒤에 대시하고 n을 붙이게 되면 그 수행 횟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y-10을 하게 되면 10번의 수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횟수가 증가되면 될수록 사실 API 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치는 안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utoGPT가 막 무슨 개인 계좌를 살펴보고 놀라운 과정들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요. 주제나 뭐 역할을 정해주게 되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분산을 시키고 또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는 이런 사실 자체에 기술의 방향성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화면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고 와닿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면서 이게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에이전트 GPT 관련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한 화면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아무렇게 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에이전트 배포를 해주게 됩니다. 이 한글로 된다는 것도 좀 편리한 점이죠. 오토 GPT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임무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려요. 기다리면 다음 단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나오는 동안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요. 세팅을 통해서 버전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급 설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수치들을 바꿀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창의적이냐 이런 것들을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GPT-4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가입을 하셔서 사용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분석을 하고 또 자세한 어떤 블로그 포스트를 생성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계속 기다리면은 추가적으로 반복 작업을 통해서 챗 GPT가 비서같이 일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성해 나가죠. 기존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줘야 됐잖아요. 그러나 오토 GPT 같은 경우는 정말 가만히 하나만 해놓고 얘가 하는 것을 지켜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 화면에 보기 어렵다고 하면은 내보내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입을 해야 이제 저장이 가능하니까 저장을 눌러서 작업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들과 실행을 했는지 작업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어떤가요?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하고 보면 재밌는 점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이 사이트인데요. 제가 더보기란을 통해 남겨드릴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소개는 완료하고요. 이거의 장점은 편리하다는 점이긴 한데 최신성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아까 컴퓨터에서처럼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버가 불안하면 잘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유도 면에서 아까의 오토 GPT보다는 떨어진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충분히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이 저 설치 부분 때문에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토 GPT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오토 GPT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오토 GPT 실행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방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